안녕하세요. 연상TV의 임연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신도시 제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죠. 40조에 육박하는 아주 막대한 자금이 토지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또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을 이의제기를 통해서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토지보상금이 협의 단계에서 낮게 책정되고 또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의 불복 절차를 거치면은 그것이 또 토지보상금이 증액된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모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시간들을 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토지 보상을 받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 분할 사업이라든지 도로 뭐 확장 사업이라든지 걸 통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했을 적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또는 주변의 어떤 상황만큼 어느 정도 적정을 하다 보면은 그 보상금을 몇 푼 더 받으려고 이 절차를 거치고 불복 절차를 거쳐서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빨리 보상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다 그러면은 전액 다 그게 내 재산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취득한 시기와 금액과 여러 가지 보유한 기간들을 따져서 그 보상금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강구하고 보상금 하면 그게 다 내 돈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보상 책정되고 나면 양도소득세 공지서가 오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뭐 자녀분들도 계시고 뭐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것을 그냥 나눠주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여의 관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또 증여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보상금을 아주 대규모로 받을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나가는 세금에 따라서 상당히 그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상만이 뭐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될 거라, 또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은, 자, 내가 판단한 것이 그 협의서를 보고요, 그렇게 뭐 불합리하지 않다면은 내가 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택지나 대토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수익계약이나 입찰이든 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시겠지만 12월 16일 날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대책,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대책.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 광명, 하남 같은 이러한 신도시에서도 그런 영향을 미쳐서 향후 당분간은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더 얻거나 또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를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돈 자금들이 정부 정책에서 짓눌리면은 투자 포인트를 찾게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주택을 규제를 하면은 토지 시장이나 상업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또 일본은 주식 자금으로 가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자금 쪽으로도 잘 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토지 보상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토지 보상금을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자 택지죠. 두 번째는 협의자 택지, 세 번째는 생활 대체용지, 네 번째는 대토용지입니다. 그래서 대토용지만 입찰 방식이고 나머지 3개는 다 수입 방식이니까 내가 그 단계에 그 조건에 맞는다면은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걸 가지고 이주자 택지든 협의자 택지든 또는 대토용지든 생활용지, 대체용지든 간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 보상금 수령해서 대토용지를 받았다 치면 그 당분간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바로 나눠주지 않으니까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특히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근생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 1층에 상가고 2, 3층에 주택을 줄 수 있는 근생용지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은 1회 안에도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원가 금액으로 수익액을 할 수 있어서 앞에서 말한 4개의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주자 택지인데요. 자, 이런 것들의 조건이 된다면은 이 조건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의불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넣고 거기서 또 안 됐다 그래서 또 변호사를 사고 행정소송을 넣는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금액을 획득하고 한다면은야 금액이 몇십억씩 몇 억씩 차이 난다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1억 내지 2억을 투자해서 그런 추가적인 토지를 확보하는 게 택지를 확보하는 게 향후 미래 가치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된다면 오히려 내가 살고 있던 토지를 협의 수용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 일부를 가지고 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 것이 오히려 미래 가치가 날 수가 있죠. 위치만 좋다면.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생활대체용지 같은 경우는 내가 농어민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영농사업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농사업의 생활대체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생활대체용지를 산다면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도 될 수 있고 근생도 되고 준주거도 될 수 있는데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 오히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뭐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매매를 하든지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대토용지. 자, 대토용지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현재 살고 있는 분들로 1순위니까. 자, 이것은 입찰 경제니까 물론 금액이 경쟁자들이 많으면 높아지겠지만은 일반 분양분보다는 분명히 낮을 겁니다. 그럼 이런 대토용지를 협의 보상받은 금액으로 사면은 대토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될 테고요. 그것이 지금보다는 2, 3년 뒤에, 3, 4년, 5, 6년 뒤에 오히려 그때 가서 증여를 하고 그때 가서 매매를 하더라도 당장에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현금 보상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뭐 받을까요? 그럼 뭐 불복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하셔서 그거 처음에도 저도 이제 뭐 불복 절차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부동산이 지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언제 분명히 상황이 달라질 때
그때 가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보상을 받으실 대상이라면은 그때 협의 수용 재결 당시에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분석된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합니다. 물론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좀 받아보고 분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분석을 해서 이게 시세 대비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좀 보고 아까도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보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현금 협의를 통해서 현금 보상을 받고 그러한 쉽게 말해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건지 그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앞으로 추세 부동산 시세라든지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그쪽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오늘은 뭐 불현듯 간단하게 앞두서 없이 이제 이렇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